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초보자들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건너뛰어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앞으로 파이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변수 메모리 주소 부분하고 변수 지우기 그리고 특수한 변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23쪽서부터 29쪽까지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변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그 컴퓨터에서는 그 중앙처리장치 CPU에 메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억장치 메모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메모리에 주소가 이 변수와 상당히 관련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변수에다가 A는 4다 이렇게 하면은 그 4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변수 A가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뭐 저도 그렇고요. 컴퓨터를 전공하거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변수가 컴퓨터 메모리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g라고 그러는 변수에 15를 할당했다면 저장을 했다면 이 15라고 하는 숫자를 ag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15가 저장된 메모리 주소를 ag라고 하는 변수가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말이 참 어렵죠? 저도 사실은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ag 언더바 1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도 똑같이 15를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에 의하면 ag라고 하는 변수와 ag1이라고 하는 변수가 15라고 하는 숫자의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는 그 메모리 주소를 알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id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id라는 함수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id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직 변수를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15라고 하고요. ag 언더바 1이 똑같이 15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a라고 그러는 변수에 15를 입력했고 똑같이 ag 언더바 1이라고 그러는 변수에 15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를 알 수 있는 파이썬에서는 그 숫자가 저장된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알려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ag 변수의 메모리 주소가 이러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id ag 언더바 1을 치면 주소가 같아야 되는 거죠. 왜 주소가 같아야 되느냐면은 똑같이 15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변수가 사실은 15라고는 똑같은 숫자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메모리 주소가 같다는 거죠. 자, 다른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b는 6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한번 다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주소를 쳐보면 앞에 주소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소라고 그러는 변수에 6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b라고 그러는 변수도 6의 주소를 저장했고 주소라고 그러는 변수에도 6을 저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소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id 주소라고 한다면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요것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차츰 더 공부를 해가면서 배우도록 하고요. 사실은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똑같은 것을 두고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런 형태를 객체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객체는 컴퓨터 속에 저장이 되면은 그 저장된 주소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나가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수가 많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메모리 주소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면 결국은 컴퓨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지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할 때는 뭐 이 변수를 지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del 키를 누르면 변수가 지워진다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주소가 현재로서는 주소가 아니고 변수가 여기 현재로서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주소라고 치면 6이 나오겠죠. 만약에 B라고 치면 6이 나올 거고요. AG라고 치면 뭐라고 나올까요? 앞에 15라고 있기 때문에 15가 나오고, AG 언더바 2를 치면 15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G라고 하는 변수를 지워 보겠습니다. del 한 칸 띄우고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울 필요 없겠죠. del AG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사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의미는 잘 실행됐다는 의미죠. 다시 AG2를 불러보겠습니다. 이러면 에러가 납니다. 자, 앞에서는 잘 실행이 됐던 것이 왜 에러가 났을까요? 네, 그것은 이미 여기서 AG2라고 그러는 변수를 지웠기 때문에 그 변수를 불러내면은 이렇게 네임 에러가 발생합니다. 네임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앞으로 사실은 자주 이것이 발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파이썬을 공부하시다 보면 네임 에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나오는 대로 선언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수로 선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AG를 불러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변수가 아니고 이렇게 문자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AG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혼동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변수와 문자열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앞으로 파이썬 공부하실 때 혼동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변수에서 좀 특별한 변수 두 가지를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변수에 쓰이는 언더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언더바는 유일하게 특수문자 중에서 변수에 들어가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 언더바는 아주 좀 특이하게 직전에 저장했던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AG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했잖아요. 그럼 이 언더바는 바로 직전에 있는 AG2를 다시 이렇게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다양한 사실은 언더바가 기능들이 있는데요. 직전의 것을 기억해서 출력해 준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 자체도 변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더바는 9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텍스 에러가 났는데, 신텍스 에러가 난 이유는 제가 언더바를 친다고 그런 것이 언더바를 친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뺄셈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뺄셈을 치는 것을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9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지금 요 모습과 같이 이렇게 언더바가 나옵니다. 요것은 언더바가 아니고 뺄셈 표시가 되겠죠. 지금 요것이 언더바입니다. 요거 착각하지 않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언더바를 치고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제가
뺀셈을 쳤기 때문에 언더바를 다시 쳐보면 언더바 치고 엔터를 치면 9라고 나옵니다. 자, 이 언더바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화면이 이제 깨끗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요. 이번엔 변수에 쓰이는 에스터크릭에 대해서 에스터리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에스터리크는 별 표시라고도 하고요. 또는 전에 배웠던 산술연산자에서의 곱셈 표시이기도 합니다. 곱셈 표시이기도 한데, 이 에스터크릭은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숫자 연산에서는 곱셈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3 그러면 6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자 2를 곱하기 3을 하면은 2가 3번 나오겠죠. 그렇죠? 연속해서 3번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변수에다가 이것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A는 물론 A라고 하는 변수에 여러가지 숫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A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지금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A에 들어가는 숫자가 이렇게 5개를 숫자를 기억한다기보다는요, 지금 이런 형태는 앞으로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튜플이라고 합니다. 튜플이라고 그래서 가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자유형으로 해서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에스터리크를 사용해서 변수를 지정하는 경우가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으셔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은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를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변수가 3개죠. 이 변수 3개가 우선 저기 가서 이 직접 모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중에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A, B는 8.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초보자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A에다는 5를 저장을 하고 B에는 8을 저장합니다. 자, 엔터를 한번 해볼까요? 엔터를 해보면 A는 5가 되고 B는 8이 됩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설명하기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 또 초보자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심지어는 똑같은 숫자를 여러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가 100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A, B, C, D라는 변수에 각각 100을 할당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에러가 났는데요. 저런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A는 B는 C는 D는 100이다 이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엔터를 하시면 A, B, C, D에 각각 100이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 B, C, D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동일한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어떤 변수 중에는 그 숫자가 저장해야 될 숫자가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여기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가변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숫자가 입력되는 숫자가 다른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에러가 났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됐다면 콤마 100 콤마 100 콤마 100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다 A, B, C, D가 다 100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테리크를 사용한 변수 선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A, 언더바에 컴마에 B가 1, 2, 3, 4, 5, 6, 7, 8, 9까지라고 한다면 여기서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변수의 숫자와 거기 들어가는 자료 또는 요소의 숫자가 같습니다. 이쪽이가 4개면 이 오른쪽도 4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서는 왼쪽에는 변수의 숫자가 3개인데 오른쪽에 있는 자리의 숫자는 9개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기에 변수가 어떻게 할당됐을까요? 자, 한번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를 치겠습니다. A를 치고 엔터를 치면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A의 첫 번째 자리에 이 1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눈치를 채셨나요? 만약에 변수 B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자,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엔터를 치면 9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더바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언더바에는, 자, 언더바를 치고 엔터를 쳐보면, 자, 언더바 안에는 A와 B를 제외한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들이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차츰차츰 해 가기로 하고요. 아, 변수 중에는 저런 것들도 있구나 하는 정도만 오늘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를 잘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